예, 안녕하세요. 프로토파이에 대한 실습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학생들한테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어떤 툴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진행을 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뼈대만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토파이 내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인데 그 안쪽에 있는 데모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그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면은 이런 툴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 방법은 익힐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 유튜브라던가 드리블 같은 그 커뮤니티 혹은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프로토파이로 만들어진 예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본인들이 따라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수행해 보면서 익히면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 툴들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타임 트리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방아쇠를 당기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듯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반응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핸드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방아쇠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레이어 한번 누르기, 더블로 누르기, 레이어를 손가락에 닿도록 하기, 떨어지기, 길게 누르기, 플링이란 것은 이렇게 어떤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던 왼쪽으로 밀던 하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는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을 때, 아웃은 마우스 커서가 오브젝트를 벗어났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 예제 중에 베이직이란 예제 들어가 보면 좋은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이 트리거의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이 탭 트리거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오른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탭 트리거가 여기 위쪽은 트리거입니다. 트리거가 설정되어 있고 밑에 쪽은 그에 대한 행동이 지금 매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 롱 프레스라는 것에 매핑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 노란색 박스를 탭하면 손가락으로 한번 누르면 무언가를 실행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탭 트리거 할 요소는 여기는 레이어의 이름을 선정해 주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 탭 트리거란 이름으로 지어 놓은 녀석을 선택한 것이고 무브는 이 무브를 선택하면 위에 거는 어떤 걸 탭할지 밑에 건 그래서 어떤 걸 움직일지를 결정해 준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브를 누르게 되면 어떤 녀석을 어디로 얼마만큼 이동시킬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데 Y축으로는 이동 안 할 거니까 그냥 비워두고 써놓은 거고 X축으로만 이동시킬 거니까 이렇게 245 위치로 가라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버라는 것은 특정 요소가 이 오브젝트랑 겹쳤을 때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스케일을 크게 해라. 마우스가 나갔을 때 스케일을 작게 해라. 라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 요소에 올라와 있을 때 특정 요소들을 이거는 무브를 시키거나 무브를 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손이 있는 그림은 오른쪽 왼쪽으로 밀려나고 얼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습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이 버튼 부분에 마우스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 이 그림이 슝 와서 도착한다.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흐름으로 이런 디자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지금 이렇게 일단 그 레이어, 이미지를 준비하고 시작했는데요. 이 버튼이 되는 요소, 그리고 이미지는 바깥에 숨겨둔 상태로 시작을 했고요. 이 Buy Now라고 돼 있는 것이 이 부분들이잖아요. 이 그래서 마우스 오버가 되는 요소. 그러니까 마우스를 어디에 위에 올려두면 방아쇠가 당겨질 건가를 봤을 때 현재 얘는 이 렉탱글이라는 이름의 녀석이니까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하고 여기서 레이어는 렉탱글 1이라고 선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 안쪽은 그래서 무슨 행동이 일어날 거냐인데요. 즉 리스폰스인데요. 색깔을 파랗게 노랗게 변화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렉탱글이라는 거에 색깔을 노랗게 변경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마우스 오버가 되면 이 카트 이미지는 가운데 쪽으로 휙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트 이미지가 이쪽으로 와 있을 때 정확히 위치가 185였거든요. X축 위치가요. 그래서 미리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무브라는 레스폰스에 여기 185까지 움직여라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되는 것도 마우스 아웃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구현해주면 될 것입니다. 아까 프로토파이에서 기본 예제로 있었던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씬이 여기 있고 이게 컴포넌트. 네, 일단 이거 필요 없고요. 여기 레이어를 보면은 드래그 레이어 아마 얘고 롱 프레스 탭 스타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탭 트리거가 되어 있는 앱부터 보면은 얘를 누르고 나면은 이 레이어에 붙어 있는 트리거와 리스폰스가 여기 보이죠. 탭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탭을 하게 되면 무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시작과 동시에 무브로 하고 있는 트리거입니다. 스타트 트리거인데요. 그냥 시작하면은 뭐를 할 수 있는 트리거의 종류예요. 자, 반면에 여기 롱 프레스드 트리거는 길게 누르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드래그 하면은 드래그함과 동시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얘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뭐 하나 만들죠. 여기 그냥 간단하게만 만들도록 할게요. 레디어스를 살짝 주고 물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학생들은 나중에 디자인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색깔을 일단 그냥 확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버튼이라고 부르죠. 자, 얘를 누르면 얘가 색깔이 변하고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드 트리거에서 탭으로 그냥 실습이랑 똑같이 해보죠. 마우스 오버로 하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왔다는 거는 얘가 누구한테 씌워졌는지 지금 안 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선택해 주라는 거죠. 어디에 마우스 오버가 됐을지. 즉 우리는 버튼이란 거에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무브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주황색인 거는 누굴 움직일지 안 정했죠.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거는 이 동그라미이고, 이 동그라미가 가운데로 오게 되면 포지션이 138이에요. 다시 뒤로 보내서, 그래서 얘를 138 위치로 이동시켜야 되죠. 해볼까요? 네. 지금 다시 천천히 배속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색깔도 변하기로 했죠. 색깔이 변하는 거는 이 버튼의 색깔이 변해야 되니까 버튼으로 해주고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할 때 속도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속도를 만약에 0.5라고 하면은 굉장히 천천히 변하겠죠? 그리고 0.1이라고 하면 훨씬 빨리 색깔이 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딜레이는 언제 몇 초 이후에 시작될지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땐 했는데 이제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도 해야 되니까 마우스 아웃으로 똑같이 하고 버튼을 나갔을 때 이거고 무브 얘가 지금 현재 위치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무브 되면 다시 마이너스 100 위치로 가라 라고 해주고 컬러도 컬러는 버튼의 컬러죠. 버튼의 컬러를 지금 현재 이 색깔 모르니까 적당히 이렇게 할게요. 이 색깔이 뭐냐 정확히 보기 위해서 헥스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근데 무브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동그라미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티뉴어스 트리거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방아쇠를 그냥 빵 쏘면 되는 상황인데 컨티뉴어스한 트리거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핀치를 해서 뭐를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로테이트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요소들을 한번 선택하고 혹은 탭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뭔가 연속 동작이 필요하죠. 드래그하는 동작, 손가락을 두 개 지점을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확장하는 동작 등등이요. 이런 것처럼 드래그, 핀치, 로테이트 같은 동작들을 하는 것이 컨티뉴어스 트리거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어, 한번 지도 제작하는 걸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드래그 한다는 거는 어떤 요소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핀치 한다는 거는 손가락을 터치 스크린에 대고 오므렸다 펴는 동작, 로테이트는 두 손가락으로 레이어를 잡고 회전하는 동작인데 그것들 활용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 맵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햄버거 메뉴라던가 이 텍스트 같은 거는 그냥 구글에서 어, 그냥 가져다가 일단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굳이 안 만들어 놓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맵을 씬에다가 넣고 일단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1200에 800 크기로 한번 놓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핀치라는 동작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레스폰스로 스케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핀치는 이 이미지가 핀치해야 될 대상이니까 이 핀치는 맵 레이어를 선택해 주면 되고 스케일도 맵이 되면 되겠죠. 이 디렉션이 있는데 이거는 스케일이 상하로만 커진다 이고요. 이거는 좌우로만 커진다. 이거는 그 상하 좌우 모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미트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커질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현재 이 그림이 3대2 비율로 유지하면서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져야 되잖아요. 이 지도가요. 그래서 미니멈 크기는 이 3대2 비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00 곱하기 670 정도, 그리고 1500 곱하기 1000 정도가 비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거나 커졌을 때 가능한 범위로 일단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일단 커지고 작아지고 완성이 되고요. 드래그를 하는 거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드래그 할 때 무브 드래그도 맵이고 무브하는 것도 맵 레이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으로 해주어야지 상하좌우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드래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도까지만 드래그 되는 거로 이렇게 무브를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도 할 수 있죠. 지도가 로테이트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한 장면을 그냥 제가 프린트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한 후에 여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아까 1200에 800으로 하기로 했죠. 일단은 대략적으로 1200에 800은 유지한 채 이렇게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림이 좀 잘리는 것 같으니까 1200, 800 하지 않고 1400. 지금 이게 1200, 800으로 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잠겨 있잖아요. 이 비율이 잠겨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비율 유지되는 채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니까 그냥 봐주세요. 일단 2000으로 놓고요. 2000으로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운데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 가운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있고 지금 아까 드래그 해보고 뭐 그 핀치 하기로 했잖아요. 핀치는 일단 우리가 화면상에서 컴퓨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해보는 거는 핸드폰 디바이스로 옮겨서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핀치 이미지를 해주고요. 스케일을 할 때 아까 이렇게 해주고 미니멈 사이즈를 몇으로 하기로 했었죠. 미니멈 사이즈는 일단 그냥 해보죠. 1000으로 하고 이거를 한 3000으로 해볼게요. 이건 비율대로 아마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 얘를 실행을 해보기 위해선 핸드폰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작업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서 핸드폰을 을 꽂아서 해도 되고요. 그것보다 쉬운 방법은 이걸 저장을 하고 이 녀석을 뭐 저장을 하고 나서 얘를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를 하고 나면 본인의 그 공간에 얘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얘를 클라우드로 옮길 수도 있어요. 업로드 했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있다. 한번 클라우드로 가보죠. 네, 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 QR코드를 핸드폰에 프로토파이 앱을 깔고 나서 인식을 시키면 이것을 핀치를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핸드폰에 옮겨서 보니까 약 그림의 이 높이까지 정해 놓지 않으면 비율이 정말 깨지면서 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상에서는 이 핀치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드래그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드래그도 이번에 이미지로 하고 무브를 하고 이미지를 무브할 거고 리미트를 이렇게 주면은 그림의 끝부분까지만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무브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드래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도 화면으로는 지금 구현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로테이트도 핸드폰 상에서 두 지점이 찍혀진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를 해버리면은 뭐 어렵지 않게 로테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꼭 프로토파이 앱 깔고 이걸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걸 이렇게 QR코드화해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센서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조도 센서부터 시작해서 뭐 카메라도 센서라면 센서고요. 프록시미티 센서는 핸드폰 안에 뭐 그 내가 지금 핸드폰을 뚜껑으로 덮었는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근접 센서도 있고 그 이외에도 뭐 GPS,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등등 센서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파이 앱에서는 특히 이 뭐 근접 센서,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서 인터랙션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드폰을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리스폰스를 할 수 있죠. 즉, 디바이스를 어떻게 기울이면 그 안에 그 그림을 이동시키면 이런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가 있을 건데요. 혹은 이렇게 핸드폰을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방위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어, 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 컴파스 모양의 이미지 레이어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컴파스라는 트리거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테이트 시키는 대상을 이 레이어 혹은 이 그림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도에서 360도, 0도에서 360도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 그 핸드폰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 이미지가 회전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라던가 키워드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소리의 크기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한계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3D 터치는 아이폰의 경우에 화면을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에 따라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두고 있는데 아이폰을 쓰지 않는 다른 핸드폰에서는 구현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프록시미티 센서는 여기 근접 센서인데요. 이 근접 센서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어떤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어둡게 바꾸거나 다 키거나 하는 그런 동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여기에 로고, 여기 그 사운드가 마치 입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미지를 대략 넣고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그 테두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선 여기 이 반투명의 동그라미를 레스폰스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사운드는 그냥 핸드폰에서 센서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 사운드가 어떤 레이어에 동작할지 뭐 그런 건 지정해 둘 필요 없고 이 스케일을 이 반투명 동그라미 이 테두리에 있는 이걸로 해주면 되고 이 레인지가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이 레인지를 잘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핸드폰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가 40dB부터 100dB까지 있다면 40dB일 때는 이 동그라미의 가로 세로 지름이 120, 120으로 해라. 만약에 데시벨이 100까지 커지면 200, 200까지 커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때 120에 120, 100dB일 때 200 곱하기 200 크기로 하면은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120에서 200까지 이 동그라미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마치 음성을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운드 트리거, 그리고 스케일 레스폰스 선택, 그리고 이 스케일 레스폰스의 대상을 이 반투명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레이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시벨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변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그 컴파스를 활용한 것과 스크롤 리스폰스를 한번 결합해 봤어요. 그래서 컴파스가 이렇게 이동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미지들이 스크롤 될 수 있도록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지도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의 관광지는 무엇이냐 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틸트하고 무브해서 뭐 버튼이 눌리거나 네, 다양한 식으로 학생들이 고민해보고 네,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